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오늘부터는 좀 포맷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시황하고 그다음에 스페셜 뉴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후 시간에는 저희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종목이라든지 뭐 섹터 이야기라든지 혹은 어떤 상황 얘기라든지 혹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영상을 찢어서 영상을 좀 줄이는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개 내지 3개의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헤드라인입니다. 다우가 올랐습니다. 0.81% 오르고 S&P도 1.54% 올랐고요. 나스닥이 2.27% 올랐습니다. 41일째 역대 최장 정부 셧다운이 이제 종료가 된다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장이 올랐고요. 5월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나스닥 2.27% 급등하면서 끝났습니다. 근데 헬스케어주만 이제 빠졌네요. 그러면 셧다운 해제로 인해서 의료보험 개혁 법안이 본격 추진될 거다 하는 우려가 나오면서 헬스케어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채금리, 금, 비트코인 동반 상승을 해서 지금 기다렸던 어떤 해소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보시겠습니다. 바이온딥 어제 확인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양봉을 출현하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지금 3% 올라왔습니다. 어제자로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4.17% 빠졌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점 대비해서 이틀 만에 3% 상승을 해서 결국은 3층까지 다시 올라왔고 요번에 AV 합선 이 4개를 점프 밑으로 뚫었다가 다시 위로 뚫고 올라오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시장은 상승장에 있는 것은 확실하다. 상승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기업의 실적도 아니고 뭐냐? 가격이 싸다. 즉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 할 때는 호재로 작용해서 급격한 반등이 온다 하는 게 다시 한번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때도 그랬고요. 지금 이때도 이랬고 계속 그렇게 돼 있고 어제 보면은 시장이 이렇게 눌리는 게 항상 요즘에 보면 패턴이요. 아침에 시작해서 한 12시 정도까지는 장이 좀 눌립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상승을 그러니까 빠지는 날도 반등은 12시 이후에 오고 오늘도 어제도 이제 상승하는 날이었는데 상승도 상승하다가 좀 조정 좀 받다가 12시 이후에 상승하는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사시겠다 하시면은 시초가보다는 조금 시간이 지난 미국 시간으로 한 10시에서 11시 혹은 12시 전에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적정한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보면은 뭐 모든 주식들이 올랐지만 사실 미드캡이 어제 그저께 선방했던 미드캡이 좀 들어 올랐고요. 그다음에 스몰캡들도 조금 들어 올랐지만 역시 라지 그로스캡 어제 제일 많이 그저께 제일 많이 하락했던 요 라지 그로스가 결국은 오늘은 제일 많이 오르는 효자 노트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도체 지수입니다. 반도체 지수가요. 어제 로비까지 도달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장에서 로비까지 9.7% 하락했었는데 단 이틀 만에 바닥에서 7%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3층 목전까지 터치하고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로비에서 결국은 3층 바닥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강하게 올라왔고 지금 긴 장대 망치형이 나타났고 그 다음 날도 거의 망치형에 가까운 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반도체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핵심 추진력이다 볼 수 있고 어제 거래량이었고 오늘도 거래량이 꽤 괜찮게 받쳐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아직도 시장에 관심이다 볼 수 있겠고요. 어제 말씀드리기를 장이 좀 오르면은 아마 빅스는 17%대로 떨어질 겁니다. 예상을 했는데 17.6% 정확하게 17%에 이제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 더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한 16%대로 떨어져서 이제는 안정 추세에 접어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피어 앤 기어 인덱스도 32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21이었거든요. 그래서 10계단을 위로 뛰어넘었고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면 뉴트럴로도 진입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맥8 팔란티어까지 합쳐가지고 맥8이라고 지명을 했습니다. 맥8이 돌아왔다. 그래서 사실은 맥7한과 팔란티어가 많이 올라줬죠. 그래서 시장은 역시 이런 펀더멘탈이 강한 시장에서는 아무리 매도를 치고 시장에 엄포를 놓더라도 실적은 어쩔 수 없다. 펀더멘탈은 어쩔 수 없다 하는 게 어제 장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도해서 30% 40% 빠지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최대 수익률은 30% 40%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매수를 했을 때 기업이 좋아지면요
50%, 더블, 세 더블, 네 더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매도를 할 때는 굉장한 위험 요소를 안고 매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X10 마진 오브 세이프티 포트폴리오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지금 돌아왔는데요.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자로 지금 수익률은 1.47%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시작해서 S&P 500 지수는 0.73% 마이너스 보이고 있고,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1.47%, 어제 정확히 2.73%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47%, 지수하고는 0.7% 간격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장이 올라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희가 엔비디아도 물타기 한번 했었거든요. 그거 본전에 매도 나갔고요. 팔란티어도 물타기 한번 했습니다. 그것도 본전에 매도 나갔고, 아이온큐는 벌써 어제 다 이제 본전에 매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도가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리셋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0개의 종목에 산 가격에서 오리지널 매수 가격에서 10% 하단의 매수 주문만 10개가 들어가 있고, 이제부터 만약 주가가 오른다, 그럼 저희는 매도는 없습니다. 그냥 바이는 홀드, 지켜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길 저희가 이 ETF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ETF는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ETF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계좌에 가지셔서는 굉장히 좋은 효자 노릇을 할 ETF다 하는 거 말씀드리려고 오늘 요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SPY, SPMO, VGT, QQQ, SMH, CHAT, IWM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SPY입니다. 뭐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ETF고요. 뭐 시장의 대표격인 거죠. 거래량도 보면 하루에 1억 주씩 거래가 됩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용 보수가 0.09%, 그래서 꽤 저렴한 편이고요. 배당도 많이 줍니다. 한 1%대 배당을 줍니다. 매년. 그래서 배당도 좋다. 그 보유 종목은 뭐 S&P 500을 추정하는 거니까 500개 종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베타는 이게 시장 그 자체니까 1이다. 그래서 S&P 500은 사실은 간판 스타죠.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ETF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거에 근간이 되고, 저도 S&P 500을 벤치마크 지수로 세팅을 하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이 SPMO입니다. 제가 이게 한 달 반 전쯤에 아마 소개시켜 드렸던 ETF인데요. 인베스코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모멘텀 ETF라고 그래서요. 500개 중에서 모멘텀, 즉 추진력이 있는 주식들, 많이 오를 주식들을 선별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때 말씀드릴 때 샤프 레이시오를 운영합니다. 즉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선별해서 운영을 합니다. 근데 몇 개를 고르느냐? 100개를 고릅니다. 지금 보유 종목이 102개입니다. S&P 500 종목 중에서 100개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래서 우등생 100개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거고요. 거래량도 한 200만 주 정도 됩니다. 근데 운용 보수가 좀 비쌉니다. 0.13%고요. 배당도 조금 낮습니다. 0.654% 배당을 준다. 그래서 역시 성과가 좋은 것들이 뭐냐? 성장주가 좀 있겠죠. 성장주들은 배당이 적으니까 당연히 배당이 적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VGT. 이거는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VGT는 저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서 가장 훌륭한 ETF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터뜨려서 나는 ETF 하나만 사고 싶어 하면은 VGT 사시면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거래량 보면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70만 주 정도 거래가 됩니다. 운용 보수는 0.09%, S&P 500 ETF하고 똑같습니다. 보수가 쌉니다. 배당 수익률은 아무래도 이게 그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그 ETF이기 때문에 0.40% 정도, 배당은 좀 작다. 하지만 보유 종목 수가 얼마냐? 318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좋아하는 게, 이게 딱 어떤 기준이냐면 S&P 500은 500개에 투자를 합니다. 좀 무겁습니다. 근데 나스닥 100은 100개밖에 투자를 안 해요. 더 좋은 기업들도 많을 텐데 아쉽습니다. 근데 요거 중간이 딱 318개. 요 VGT가 요 중간에 투자를 하고요. 그래서 보면 성과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다음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GT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QQQ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나스닥 100 ETF죠. 인베스코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거래량도 거의 그 SPY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00만, 그건 1억만 주, 이건 8,100만 주. 운용 보수는 0.2%. 그러니까 S&P 500보다 2배 보수가 더 비싼 거죠. 배당 수익률은 0.465%, 기술주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유 종목 수는 딱 100개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100개는. 500개는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VGT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SMH 이거는 저희가 맨날 보고 있는 반도체 지수 ETF죠. 거래량이 1,400만 주 꽤 되고 보수가 0.35%, 좀 보수가 비쌉니다. 역시 섹터 ETF들은 보수가 좀 비싸고요. 배당 수익률이 0.30, 그래서 배당은 좀 낮구나 하는 거 보실 수 있는데 보유 종목 수가 27개입니다. 아무래도 섹터를 대표하는 거니까 27배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베타도 보면 2.1입니다. 그래서 지수 대비해서 2배의 출렁임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최신데요. 이거는 제가 한두 번은 소개를 드렸는데 이게 라운드 1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제너레이티브 AI입니다. 즉 AI 시대잖아요. 이게 소프트웨어 쪽 AI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유일한 ETF 같은데요. 거래량이 94만 주, 근데 거래가 꽤 됩니다. 그리고 운용 보수는 0.75%, 굉장히 비쌉니다. 딴 거에 비해서는. 배당은 지금 거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제 태생적으로 지금 막 이제 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은 나오는 데가 거의 없죠. 보유 종목은 46개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MH 즉 반도체 ETF보다는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는 AI 시대에 이제 새로 출범한 겁니다. 그래서 운용 개시가 언제냐면 23년 5월 17일이에요. 그래서 대충 24, 25, 2년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아주 어린 ETF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추천드리는 그렇지만 하지만 지금 시대가 AI 시대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성과 보시면은 아 이게 그래도 성과가 좋구나 하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AI 소프트웨어 특화 ETF입니다. IW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러셀 2000 지수는 별로 권해드리질 않습니다. 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지금은 대형주 위주의 성장하는 그런 시대다. 옛날에 소형주들이 더 위험 대비 큰 수익을 줬던 그런 시절은 지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후보군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량은 5,400만 주. 근데 꼭 거래가 꽤 많이 됩니다. 운용 보수는 0.20%, S&P 500보다도 2배 비싼 운용 보수를 가지고 있고요. 배당도 꽤 줍니다. 그래서 거의 1%에 가까운 배당 수익률 주고 보유 종목 수는 2,000개, 1,966개 정확하게 지금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거를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하는 거 이제 고민하시게 되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스스로 생각하는 답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ETF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십니다. 수익률이 중요한 거죠. 제가 이거를 사고 팔고 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요게 연초서부터 방금 전에 말씀드린 7개 ETF를 투자를 하셨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어제자 종가 기준입니다. 최시 58.95%. 요게 AI, 소프트웨어 AI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8.95%고요. SMH, 반도체가 48% 올랐고요. SPMO, 그 탄력 모멘텀 ETF라고 말씀드렸죠. 27% 올랐고 VGT가 25%, QQQ가 22%, 스파이가 17%, IWM이 11%입니다. 역시 제가 생각했던 이 소형주는 별로 못 올랐구나. 그리고 스파이도 별로 못 올랐구나. 기술주들이 많이 오른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AI의 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시 제일 많이 올랐구나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거를 3년 수익률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년 동안 쭉 이거를 운용을 했다 하면은 SMH, 반도체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역시 반도체, 즉 엔비디아의 영향이 가장 컸겠죠. 사실은 278% 올랐고요. 그 다음에 VGT, 제가 제일 좋아하는 VGT 157% 올랐고 챗, 역시 2023년서부터는 AI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챗은 언제 탄생을 했느냐? 요때 탄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AI 하다 보니 이제 챗GPT 나오면서 이제 요때 이제 탄생을 해서 그래도 그때서부터 148%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QQQ 141%, SPMO 122%, 스파이가 89%밖에 못 올랐습니다. IWM이 45% 올랐습니다. 역시 저주하구나. 그럼 이걸 좀 더 밀어서 5년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5년 동안에 역시 반도체가 281% 오르고요. SPMO가 149%, VGT 꽃깁니다. 상해에 149%, 챗 148%. 근데 요거는 5년 동안에 반밖에 운용이 안 됐지만 그래도 148% 기록하고 있고 QQQ, SPY 100%대, IWM은 50%대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소형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역시 이 많은 수익률을 놓치고 계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10년으로 한번 밀어보자. 그러면 10년으로 쭉 돌아가서 2015년서부터 투자를 하셨다고 치면 역시 반도체가 1365 가장 많이 올랐고요. VGT 제가 선호하는 ETF입니다. 669, QQQ 491, SPMO 423, 그 다음에 스파이 287, 챗 148, IWM 136입니다. 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은 ETF는 이렇게
한 명이 납니다. VGT QQQQ. 그러면 이거를 20년을 밀어보자. 20년을 밀어봤더니 2005년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쭉 올라와서 중간에 이제 새로 시작된 ETF도 있습니다만 반도체 ETF도 그렇고요. 2012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걸 불문하고 다수익률을 보면 2300%가 반도체입니다. 역시 반도체 시대였구나. 왜냐면 이때는 아이폰 나오고 반도체 들어가는 거죠. PC 막 보급되고 반도체 다 들어가는 거죠. 또 AI가 이어서 반도체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반도체는 앞으로 평생 가는 거구나 생각하실 수 있고요. VGT 1848%, QQQ 1712%. 그래서 저는 기술주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과거 20년 동안은. 그리고 앞으로 20년 동안 기술주 세상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기술주 중심으로 하시는 게 정답이다. 그래서 VGT, QQQQ. 그리고 밑에 있는 스파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S&P 500은 기술주도 물론 있지만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얼, 그다음에 유통 이런 기업들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장기 수익률이 떨어지는구나. 왜? 기술주가 적게 들어있으니까. SPMO 더 떨어집니다. IWM 385, 최근 148%. 몇 년 안 됐으니까. 그래서 요거 제끼면 VGT, QQQ. 여기서 이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시대를 놓치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이 정도의 투자 수익률 차가 난다는 거죠. 이거는 단지 시대를 놓치는 겁니다. 기술 시대에 기술주를 투자를 안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엔비디아, 팔란티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AI 4차 기술혁명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핵심 산업에 혹은 핵심 주식에 투자를 안 하시면은요, 지금 당장은 평 안 납니다. 하지만 장기간 지나게 되면 이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3년, 4년 동안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PT를 쭉 다니면서 S&P 500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그거 하지 마시고요. VGT로 갈아타십시오 하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다들 S&P 고집하세요. 왜? 업계 표준인 줄 아십니다. 왜냐하면 신문에 보시면 S&P 500 얼마, S&P 500 얼마 다 지표들이 전부 S&P 500 지수 가지고 분석한 자료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S&P가 표준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사실은 투자상 수익률 목적으로 보시면은 S&P 500이 물론 표준입니다. 하지만 수익은 기술주에 난다. 그래서 사실은 표준이 QQQQ가 되는 게 맞거든요. 나스닥 100. 근데 저는 사실은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VGT, QQQ보다 훨씬 많은 기술주에 투자하는 300개가 넘는 기업에 투자하는 VGT가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 여러분들께서 한 종목만 선택해서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투자할 거야 하면 ETF는 무조건 VGT입니다. 그 다음에 S&P 500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 보세요. 20년 지났는데 차이가 이렇게 나잖아요. 많이 납니다. 2배 넘게 납니다. 그러면 지금 S&P 조금 팔고 VGT로 조금 갈아타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VGT 난 몰라서 싫어. 그러면 나스닥 100, QQQ라도 갈아타셔야 됩니다. S&P 500을 지금 포트에 100% 다 가지고 계시다. 이거는 20년 지나면 진짜 이런 그림 나옵니다. 수익률 차이가. 700 벌었는데 여기는 1800만 원 버는 그림 나옵니다. 2배 넘게 차이 납니다. 분명히 20년 지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신다 그러면은 이 괴리는 점점 더 커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ETF는 1, 2년 봐서는요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아까도 보시면은 연초 대비 수익률이 20% 20%. 근데 사실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건 이제 섹터 ETF라고 치고 봐도 VGT 2%네 5% 차이 나네. 이게 별로 표가 안 납니다. 하지만 이게 2년 쌓이고 5년 쌓이고 10년 쌓이면 진짜 큰 차이가 납니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ETF 한번 이렇게 심도 있게 공부해 보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배당금 주는 ETF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 오늘은 이건 안 가져왔습니다만 그게 아주 좋은 투자 수단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꾸준하게 배당이 나오니까요. 그렇지만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시면 주가의 수익률, ETF가 오르는 수익률 보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슈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그걸 좀 털고 이런 기술주 ETF에 조금씩 분산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오후에 제가 코어 2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또
버핏과 같은 재무제표 읽는 법, 그 강의가 첫 번째 강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계속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